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 기술 시간입니다. 드디어 다냐쌤의 컴백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 잠시 뒤에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냐쌤의 시장 한마디인데요. 미중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대한민국이라고 써주셨고,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현대차 로봇 부품 기업 투자,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네요. 그럼 먼저 다냐쌤 화상 연결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복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든 자리도 알았는데 난 자리는 더 잘 알겠더라고요. 꽤 많은 분들이 다냐쌤의 빈자리를 정말 그리워했는데 앞으로도 건강 챙기시면서 방송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성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다냐쌤이 때마침 정말 잘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SBB 사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얼마나 염두해야 할지 시장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난주 목요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공개방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지수가 조정받으면 코스피는 2% 하락, 코스닥은 2.5% 하락하면 우리는 저가 매수 쪽으로 대응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IRA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K배터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이쪽에서 이제 줄타기 쪽 외교를 통해서 실리를 취했는데 지금은 그 외줄마저도 이제 끊어놓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 부분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것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하락했고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당분간은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시장을 짓눌렀던 가장 큰 우려감이었죠. 50bp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점차 해소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앨런 FED 의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높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 가계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부실 우려 요인이 높아지고 있고 바로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런 우려가 나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을 보유했지만 결국에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평가손이 커졌고 이로 인해서 뱅크런 사태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러한 요인들은 오늘 시장에서 개파락한다면 저는 매수로 대응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주말 마감했던 미국 시장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SBB 파산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수가 급락했지만 공교롭게도 취업 지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나왔죠. 왜냐하면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고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면 미국은 SBB 파산 우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SBB처럼 미실현 손실이 100억 불 이상 되는 게 10개 은행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이 빅스텝을 단항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고 또 미국 역시도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바이든이 7천조 원에 대해서 증세를 보인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에 시장의 상승을 옥죄는 그런 악재 요인이 될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13일 날 소비자 기대 인플레라든가 14일 날 CPI라든가 15일 날 PPI라든가 16일 날 주간 실업수당 이런 경제 지표를 앞두기 때문에 관망세는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SBB 사태로 인해서 낙폭이 컸기 때문에 틀림없는 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이 크게 하락했지만 인텔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제약바이오, 통신, 게임 이런 쪽들은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철강이라든가 연료전지, 암호화폐, 반도체 이런 쪽들이 약세를 보였고 ETF 시장을 보면 여전히 원자재 쪽이죠. 시장이 불안하니까 금이나 은
이런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고 농산물까지도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최근 들어서 강세 기조를 유지했던 것은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이런 정책 발표로 인해서 상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미국의 금융시장 우려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2월 PPI가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 중국도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에서 급등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더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 중국과 러시아가 밀월 상태를 긴축하면서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나가기 때문에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오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죠. 자, 하지만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본다면 신규 융자가 344조 원으로 7년 만에 최대를 보였다는 것이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도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요인을 보면 지금은 원화 부분, 즉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은 것이 환율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로 인해서 미수가 지난달 대비 25.8%가 증가했고 신용잔고가 1.9%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26.5%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된 것들을 보면 결국에 한미 금리 역전차가 더 확대되면서 원화 약세 기조를 유지했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동결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환시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또 문제되는 부분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170조 원의 전세자금 대출 받았던 부분이 부실 우려 요인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빌라왕 사기, 전세 사기범들이 전세했던 게 대략적으로 2조 원인데, 자, 그 부분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장에는 영향을 안 좋게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3월 현재까지 보면 공매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4,800억으로 외국인들 전일 대비 9% 감소했지만 기관들이 3,100억으로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늘려놓고 있거든요. 3월 현재 누적으로 외국인들 3조 5,600억, 기관들 2조 1,000억. 그래서 공매도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자, 2월 달 공매도를 보면 1월 대비 약 37% 외국인 증가했고 기관들도 35% 증가했어요. 지금처럼 시장의 여건들 수급들이 안 좋았을 때는 공매도 부분들이 여전히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3월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그동안 매수했다가 매도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300억 누적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자, 지난 금요일이죠. 3,300억 순매도 증가되면서 1,300억 누적 매도로 증가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1,700억 매도 증가되면서 4,400억으로 매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물 역시도 266억 매도하면서 누적 7,200억 매도하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 매도하는 부분 때문에 수급이 깨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금융투자가 매물 폭탄을 내놓고 있죠. 여기다 기관들 공매도까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깨져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거래대금 측면을 본다면 그동안 과열 국면을 보였다가 이제 잠시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7조 8,800억으로 전일 대비 약 24% 감소했고 코스닥은 10조 6천억으로 전일 대비 9.3% 감소했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 들어갔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고객 예탁금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49조 8,800억으로 전일 대비 약 2%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 CMA 역시도 소폭 증가하면서 62조 원을 만들었고
마켓 머니펀드도 5,900억 유입되는 모습이거든요. 수급이 붕괴됐지만 증시 주변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저가 매수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개파락하더라도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자, 우리는 저가 분할 매수로 한번 보자. 특히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몰로코가 몸값이 2조 원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몰로코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겠고 로봇과 탄소 중립, 배터리, 원격 진료, 챗 GPT가 모처럼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대외적인 리스크와 국내적으로 정책의 부재와 무역 수지 적자 확대 이런 부분들이 불안감이 가중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250원 넘어가면 현금을 눌리자고 했던 것처럼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80원 밑으로 왔을 때 우리는 현금을 늘려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국제적으로 다시 정상적인 외교 전환을 통해서 정상적인 무역 관행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거는 실적이죠. 경기가 부진하지만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수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여전히 이슈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슈 섹터들 적극 수익 추구 전략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된 행사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아요. 네덜란드 무역사절단 방안이기 때문에 배터리라든가 전기차 이런 쪽들이 움직일 수 있고요. 수소 쪽도 움직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포드에서 전기 트럭 생산이 개선하기 때문에 포드 전기 트럭 관련 배터리 관련주들 그다음에 한국과 네덜란드 수소 정책 토론회가 있죠. 수소 쪽은 이번 주에 메인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수소 쪽 잘 봤으면 좋겠고 탄소 중립 전환 시설 R&D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탄소 중립 관련주들 이런 쪽을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SBB 사태는 분명한 악재가 맞지만 이보다도 우리는 빅스텝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으니까 개파락이 나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뜨끈뜨끈한 핫테마는 어떤 종목일까요? 지난 주말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챗 GPT 역시도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번 주에 인배터리 데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기사 나온 부분이 LG 엔솔과 SK 온도 뛰어든 LF 배터리 어떤 장점 요 기사가 나왔는데 LF 배터리는 이번에 인배터리 데이의 메인 섹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인 파워넷이나 CIS 이런 쪽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대장으로 매김받을 수 있는 파워넷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4,000원부터 시초가까지 한번 매수해 보시고 손절가는 짧게 3,95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900일 요거 1차적으로 900일이 4,700원이 있거든요. 4,700원 돌파해서 5,000원까지 한번 1차 목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는 파워넷을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000원, 손절 라인은 3,95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야쌤과 함께 했고요.